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 정치 알파고 순서에서는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한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서 기무사와 오간 모든 문건들을 즉시 대통령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 부대입니다. SBS의 윤춘호 논설실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 오늘 왜 갑자기 이런 지시를 내린 걸까요? 그만큼 이원 문제를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대통령이 귀국을 한 게 이제 13일 아닙니까? 예.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아무런 공개 일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공개 일정의 첫 지시로 모든 계엄 관련 문건을 즉시 제출하라고 하는 지시거든요. 지금 대통령한테는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북핵 문제에 관련한 것도 중요한 현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관련한 현안 것들도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히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고, 또 개각도 곧 검토해야 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귀국 이후 이틀간의 휴식 이후에 첫 지시로 기무사의 계엄 관련 문건을 즉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을 국가 중대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국가 중대 사안. 공교롭게 오늘이 특별수사단이 또 수사를 시작하는 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별수사단의 수사와는 별도로 문건을 제출하라. 그 문건은 어차피 또 수사단에서도 확보해서 조사를 해야 될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수사는 13일 날 출범해서 오늘부터 이제 수사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특별수사단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관련 문건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것은 압수수색의 최우선 대상이에요. 이런 어떤 절차가 뻔히 예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이것을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인 자신에게 제출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은 그만큼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뭔가 긴급히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안이라는 그런 의미일 테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지시를 보면 국방부와 기무사 그리고 해당 부대 간의 오간 문건과 보고를 전부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 지금 사실은 공개된 것은 기무사가 만들어서 한민구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하는 문서 하나예요. 근데 대통령이 다른 문건도 있다고 보고 지금 이걸 전부 내놓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파악하고 있는 이번 사안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좀 더 다른 규모,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예, 해외 순방, 인도를 순방 중인 상황에서 특별수사단, 독립적인 수사단 꾸려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례적이고, 이번에 기무사와 다른 국방부나 다른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건을 대통령에게 지시하라고 한 것도 이례적이고, 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본다. 일각에서는 말이죠, 그 문건을 가만히 봤더니 이게 정말 이행 계획이 맞느냐, 원론적으로 어떤 법적인 검토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반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목소리와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상황을 대단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그래서 그만큼 더 관심이 쏠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재 정부가 촛불혁명의 옥동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무사에서 이게 지금 실행 문건이든 아니면 대비 문건인지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떤 성격의 문제든 어떤 성격의 문건으로 나중에 결론이 나든 어쨌든 촛불혁명을 군부가 개입해서 진압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 자체를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그 이후에
현 정부의 국방부에서도 대응하는 방안이 이게 대단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제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이제 대통령에게 제출하려 한 문건은 계엄 관련한 문건이지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그 송영무 말하면 국방장관의 보고 관련한 부분은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대비 계획을 검토한 것 아니냐.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안위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대단히 중대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의 메시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이건 뭐 명백히 경고죠. 명백히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인도 방문 중에 대단히 이례적으로 아주 비상 상황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시를 내렸어요. 뭐냐면 지시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건과 관련해서 특별수사단을 구성을 하고 이 특별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지 말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 건만으로 봐도 송영무 장관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뜻을 이제 밝힌 건데 더 나아가서 이걸 지금 사실은 군 통수권자를 보조하는 1급 참모는 지금 국방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방장관이 제출하라, 국방장관에게 제출하라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국방부, 기무사, 그다음에 각각 그 해당된 부대 모두 국방부가 아니라 국방부 포함해서 전부 청와대로 가져와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을 이건 저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이제 정권의 신부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뜻이 강력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뭐 당연히 송영무 장관도 수사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국방부하고 청와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송영무 장관이 이 문건을 처음 보고받은 게 3월 16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청와대 회의에서 이 문건의 존재하고 이 문건의 어떤 내용이고 간단한 문제점이 뭐라고 하는 걸 이제 보고했다는 건데 그때까지도 청와대에 이 문건 자체를 보고하지 않았어요. 문건을 보고한 것은 이제 지난달 2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보고받고 100일이 지난 뒤에서야 청와대에 이 문건을 제출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송영무 장관이 물론 본인은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안이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춘호 실장이 잠깐 언급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오늘 국방부의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송영무 장관도 자신의 입장을 담은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고 나서 송영무 장관이 과연 구체적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사실관계는 어떤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장관은 본 문건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 예보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장관은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선곡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또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 시 쟁점화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문건을 비공개키로 하였습니다. 장관은 4월 30일 기무사 개혁 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과 논의를 가졌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장관은 과거 정부 시설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 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의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정무적 판단, 정무적 고려를 했다는 얘기를 지금 대변인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청와대에 이 문건이 있다, 보고한 시점이 4월 30일이다. 이 부분은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그러면 이 기무사의 이제 계엄 관련 문건을 청와대가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게 두 부자로 딱 잘라 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사실관계 회색지대가 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표현도 했죠. 그게 그러니까 이런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는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만은 문건 자체를 보고하진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실관계에 회색지대가 있다라고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송영무 장관 해명의 핵심은 이 문건이 공개됐을 경우 동계올림픽이 잘 됐는데 그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고 또 특히 이제 6.13 지방선거를 두고 이것이 정치적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공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30일 기무사 개혁을 두고 청와대 참모들과 가진 자리에서 이 문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정확하게 내용이 보고가 되고 문건 자체도 역시 대통령과 청와대에게 제출이 됐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다만 그 시점이 보면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무사 개혁 관련한 그 논의가 있었던 그 회의는 이제 그로부터 사흘 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정확하게 보고하기에는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라고 송영무 장관은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월 30일 그 자리가 청와대 참모진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무사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무사의 정치 개혁과 관련한 하나의 사례로 이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장관이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기무사 개혁 방안이 중심인 논의 자리다 보니까는 이 문건에 대해서 그 심각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뭐 이런 해명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해명 같습니다. 그런 한 가지 좀 약간 좀 미심쩍달까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이런 내용을 이제 송영무 장관이 문건 자체를 이제 내놓지는 않았지만 기무사의 잘못된 정치 개입, 잘못된 행태 중에 하나로 이런 예를 들었다 그러면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비서실장 같이 당시 회의 참석자들이 도대체 어떤 문건인데 그렇습니까라고 따져 물을 법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참모들의 질의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은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송영무 장관으로서는 이 문건을 보고받고 무려 한 넉 달 이상 이걸 지체했었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떤 식으로는 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이 이철희위원회에 의해서 이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송영무 장관이 청와대에다가 문건에 대해서 지난달 말쯤인가 보고했다는 얘기도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6월 28일 날 문건을 이제 청와대에 보고를 했습니다. 6월 28일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철희 의원이 이제 공개를 한 것은 7월 5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철희 의원실에 그 문건을 이제 아마 전달된 시점은 7월 3일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철희 의원에게 넘겨주기 전에 이제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맞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어떤 의문을 나타낸다고나 할까요? 청와대는 그러면 그동안은 또 뭐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4월 30일에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뭐 청와대나 국방부 해명에 의하면 기무사 개혁 방안 논의가 주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해도 6월 말에 이 문건이 보고됐고 지금 이 문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정도로 위중하게 바라보고는 있는데 이철희 의원이 문건을 공개하기 전까지 청와대에서는 뭘 하고 있었느냐. 그렇죠. 이런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30일에 그런 보고가 있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좀 더 따져 물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참모들이 놓친 것 아니냐고 하는 점 하나 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28일 날 문건을 이제 보고 나서 대통령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해외 순방 중에 긴급 지시 형태를 했단 말이에요. 그 간격이 보름이에요. 그럼 그 보름 동안에 청와대 참모들은 도대체 어떤 조치를 취한 거냐? 이 문건에 대해서 다소 아니한 그러한 판단을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드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단이 뭐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도로 위중하게 바라보는 사안인데 청와대가 그 문건을 지난달 말에 이미 보고를 받았다. 이철희 의원은 이달 초에 공개를 했다. 그 사이 그 기간에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도 좀 밝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송영무 장관이 받고 있는 의혹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면은 송 장관이 이 문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받았다 이런 기사가 지난주 말에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관계가 이제 당시에 이제 이 문건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했다, 문제가 없는지를 법리 검토를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국방부 내부 조직에 맡기지 않고 외부 기관에 맡겼는데 행정부에 있는 고위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를 믿지 못해서 다른 데를 맡긴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이것을 뭐 누구에게 문건을 줘서 제대로 검토하게 한 게 아니고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그 패럴림픽 폐회식에서 만나서 기무사가 대통령 탄핵 당할 무렵에 치안 유지를 위해서 군이 병력동을 검토한 문건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정도로 물어보고 폐회식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감사원장은 뭐라고 대답했다는 겁니까? 감사원장 얘기는 특정 정치 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거라면 군의 정치 관여행위로 문제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해서 대처 방안을 만든 그런 수준이라 그러면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것을 두고 이제 또 송영무 장관이 외부의 법리 검토를 맡겼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이제 약간 전혀 다른 말인 거죠. 그래서 또 이걸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이 부분은 대변인의 착오였다라고 국방부가 정정을 했습니다. 국방부가 어떤 사안이 불거졌을 때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에게 알릴 때 말이죠. 늘 습관적으로 처음에는 뭔가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안이 처음 기자들이 당연히 그 문건에 대해서 법리적 검토했습니까? 장관은 어떤 판단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초창기에 과연 국방부를 어떻게 답변했는지 조금 전에 최재형 감사원장과 주고받은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이 사안이 알려지기 전에 국방부가 했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고개가 갸웃거려질 것 같습니다. 저 당시 그 법무관리관이 미수령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의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감사관실에. 그래서 저희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긴 겁니다. 외부에 누군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네, 그거는 뭐 개인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 공직자십니다. 국방부 대변인도 이미 알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송영무 장관이 설명을 내가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맡겼어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내가 한번 물어봤어. 이건 좀 다른 거죠. 특별수사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하는데 송영무 장관, 국방부 장관이긴 하지만은 뭐 공직자라고 하는 신분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민간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민간인이죠. 군수사단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조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없죠. 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민간 검찰이 맡게 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의 특별수사단은 민간 중앙지검 되겠죠. 중앙지검과의 이제 공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송영무 장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두 사람 있죠. 한명무 전 국방부 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뭐 거기까지 하면 이제 김관진 전 안보실장. 그렇습니다. 이제 황교안 전 총리도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문건을 과연 보고받았는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춘호 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